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건데 오늘 판결은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인회 기자입니다. 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수사팀이 한남동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만 겹겹이 늘어선 경호처 직원들에게 가로막혀 끝내 발길을 돌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공수처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인정했는데 2심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 등까지 더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늘렸습니다.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피지를 작성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과 다른 관련자들 사건 재판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선고는 소부 사건으로는 최초로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됩니다. TV조선 김인혜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관학교 통합 움직임에 육군과 해군,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회를 찾아 반대 총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활동해왔던 3군 총동창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관학교 통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국회 앞 계단이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육사 생도, 학부모 등 주최 측 추산 2,000명이 모였습니다.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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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나 충분한 검증도 없이 통합과 육사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흥정의 제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현재 통합안으로는 각 군에 맞는 전문적 장교를 길러낼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군 사관생도는 바다를 보고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해군 장교로 성장해야 한다. 국회에 올라온 사관학교 통합 반대 청원에는 12만 명 넘는 사람이 서명해 국회 논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졸속 통합은 군의 사기 저하와 전력 약화를 가져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는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안규백 국방장관의 병역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건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안 장관의 병역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불거졌던 문제가 재점화된 건데 안 장관은 병적 기록을 제출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선 안 장관의 복무기간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방위병으로 약 22개월 근무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세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고 안 장관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며 며칠 더 근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자녀 임기를 복무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병무행정의 피해자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 장관의 해명에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고발에 나선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소장은 안 장관이 불법적으로 타령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서 약 7개월간 무단 근무 이탈. 타령으로 인해 추가 복무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면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병적 기록 등을 공개해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이었으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밝히고. 한 의원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인사검증을 통해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거라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밤새 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고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승 기자, 오늘은 수도권에도 큰 비가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 광화문은 아직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기상청은 서울 등 수도권에 30에서 80mm에 이르는 비를 예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아침 출근길부터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30mm에 이르는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아침 7시를 기준으로 충남 계룡과 공주, 대전에는 호우경보가, 전라남북도와 경기 남부, 강원 영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광주 담양과 전북 임실에는 시간당 7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고 충남과 세종 등에선 침수와 유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지역엔 오늘도 시간당 30에서 50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중부전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서 호우특보는 수도권과 중부 내륙까지 확대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인천이 30에서 80mm, 대전과 세종, 광주와 전남 북서부 지역은 80에서 150mm입니다. 충청과 전라 일부는 최대 200mm에 이르는 폭우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극한 호우가 예상되는 곳은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하천, 산책로, 지하차도 이용에도 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부터는 폭염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기온이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며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사건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차량 현장 검증을 한 직후 부친에게 차를 넘겨주고 수사팀에게는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채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입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의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범행 당일이던 5월 5일 경찰의 현장 검증 때만 해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차량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차량이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인계된 뒤 사라졌습니다. 수사팀장은 당시 수사팀이 찍은 차량 내부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영상엔 수사팀이 차량 안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보고 놀라는 소리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던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습니다. 범행 63일 만으로 길이 50cm가 넘는 공업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의 아버지를 불러 범행의 핵심 증거를 숨긴 경위와 수사팀과 수십 차례 통화하며 수사기밀을 빼냈는지 등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신효섭 TV조선 보도해설 고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오늘 주제를 네. 선택적 침묵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의미입니까? 방금 전에 저희 기자 리포트를 봤죠. 이제 광주 그 여고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그 경찰과 그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수사팀들 사이에 이제 유착 의혹이 지금 드러난 거고, 네. 그다음에 수사에서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게 지금 경찰 수사 단계가 아니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보완 수사권, 검찰의 보안 사건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건과 연관이 돼서 굉장히 첨예한 지금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법률 개정 권한을 막강한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여당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거당적으로 지도부를 비롯해서 일반 의원들까지 아주 거당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보안 사건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지금 뭐 민주 변호사들 모임이죠, 민변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진보 법조단체고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법조계 내부의 여당의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민변에서조차도 어제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45.9% 그러니까 185명이 부분 존치, 그다음에 21.1%인 85명이 전면 존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전면 폐지 의견은 126명으로 31.3%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 문제가 검찰에서 발생을 했다면 네.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조용할까? 그래서 저는 선택적인 침묵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본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실제 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를 사실상 단독으로 열어서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 법안들을 전격 상정을 했습니다. 이 여당이 왜 이렇게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짐작이고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여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그 영화 감독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네. 여러 사건들이 묻혀질 뻔했던, 그러니까 진실이 묻혀질 뻔했던 사건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 단계에서 진실이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온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도부, 특히 지도부가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아까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심지어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서까지 이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네. 저는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여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이다 이런 명분을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이면에는 결국 지금 8월 17일에 열릴 민주당의 당권 싸움, 전당대회가 그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이제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서 또 그다음에 당권 표심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성 지지층이 이른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한테는 어떤 수사권도 줘서는 안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 그다음에 친청 계열에서는 강하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고 또 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안 수사권 존치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친명계라든지 특히 이제 친명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심지어 사퇴하기 전에 정부 입장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다 이렇게 아예 공언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취했던 유연한 입장과도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둘러싼 강성 지지층에 대한 소구 이 부분이 지금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국가적 사회적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여당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8월 전당대회 당권을 놓고서는 이 자기 정치 논란 또 과거 행보까지 파헤치는 이른바 파묘 논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좀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당권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지금 친명계 주장,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 재임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무
각을 세웠고 당정 간의 혼선을 많이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4년 넘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 그렇다면 민주당의 당권은 자기 정치,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했다고 보는 거죠. 네.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호흡을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이게 자기 정치론인 거고 반면에 지금 친정청래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서 김민석 전 총리가 과거에 정치 행적이 있어서 민주당을 탈당했었다거나 아니면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표결에 불참했던 그런 문제를 갖고서 이제 상대적으로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그다음에 감정적인 어떤 대립으로 지금 비화를 하면서 이 싸움은 거의 뭐 전쟁에 가깝다. 지금 이런 평가까지 나온 상황인 겁니다. 네. 자, 이 감정적인 대립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전당대회 이유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열린우리당 사태를 이제 빗대는 분들까지 나오던데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명청 갈등이 좀 봉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봉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을 김민석 전 총리가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비상계엄 표결 해제 표결 당시에 불참한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좀 감기약 성분까지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했던 이성윤, 그러니까 친천계의 대표적인 이성윤 최고위원이죠.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친명계로 알려진 박범계 의원 역시도 그분의 인격인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막 가면 안 된다. 나중에 어떻게 같이 보려 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고서 사실 친청계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섬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음 이번에 당선되는 민주당의 당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에 하나 김민석 전 총리가 당권을 가진 경우에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이 말은 결국 자신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공격하는 사람들 다음에 정치 장담할 수 없다. 정치 계속하는 거. 그 얘기는 결국 다음 총선 공천 당신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의 어떤 위협적인 발언으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네. 결국 1차적으로는 다음 총선에 공천을 두고서 친청 친명의 싸움이 계속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싸움이 격해진다면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분당 사태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거다. 이런 예측까지 지금 들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청년층 사이에선 모르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숙박비 등을 절약하는 이른바 동행여행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숙박비를 내가 내겠다며 돈을 받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럽 여행을 계획하던 김혜미 씨는 숙박비를 줄이기 위해 여행 커뮤니티에 동행자를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보고 연락 온 A 씨는 내가 숙박비를 결제할 테니 비용의 절반을 보내달라고 말했고 김 씨는 2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와서 카드로 자기가 결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한테 돈을 보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해외 주재원 조모 씨도 유럽 여행 동행자를 구하다가 A 씨에게 45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대 남성 A 씨는 몰래 예약을 취소한 뒤 환불금을 챙기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 남성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동행 사기로 작년 8월부터 62명을 상대로 총 6천만 원 넘게 가로챈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사기 신고를 한 사람이 2주 안에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외국에 체류 중이라 경찰서를 찾기 힘든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사이버 신고인데 결국은 또 대면을 해야 돼요. 대면에서 서류를 꼭 제출해야 된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접수를 한 건데.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공건입니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만 콕 집어 전해드립니다. 키워드 나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음란물 테러입니다. 경찰이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 측은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그 사람을 고소했는데 놀랍게도 이 음란물을 게시한 이 기업인의 정체, 민주당 당원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성 이미지, 인격 모독성,
문구가 포함된 게시물 관련해서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사실이 저희 당에서 인지를 많이 했고 그거를 생산하고 유포하신 분에 대해서 비상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 경위와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인데요. 아무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도 금도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억만장자 불치병입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 꿈꿔보신 적 있으시죠? 신체 나이를 되돌리는 역노화의 인생을 건 미국의 억만장자 기업가가 최근 자신의 불치병을 고백해 화제입니다. It is true. My stomach is eating itself. For context, I was diagnosed with autoimmune thyroid disease at age 21. 그가 진단받은 자가 면역성 위염은 면역 체계가 위산을 분비하는 위 점막 세포를 공격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치료가 쉽지 않은 불치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3년 전 18살 아들의 피를 자기 몸에 주입할 만큼 건강을 위해서는 기행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회춘과 영생을 위해 매년 30억 원을 투자해온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출근길 에어컨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지하철 에어컨을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승객을 어떻게 봐야 하냐는 건데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추우면 겉옷을 챙겨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과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겉옷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불편 민원 100만 건 가운데 무려 78%가 냉난방 민원이었는데요. 춥다보다 덥다는 불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열차 냉난방은 정해진 온도에 따라 자동 작동하는 시스템이라 승무원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열차의 양 끝칸이 상대적으로 더 시원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나우였습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경찰의 부실 수사가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 없이 법사위 회의를 열고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을 상정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회의 개의가 선언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와 항의합니다.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네, 내려오세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민의힘은 8분 만에 회의장을 나가 보안 수사권 졸속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 일방 독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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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불참 속에 진행된 법사위에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법안 숙려 기간 15일을 채우지 않고 상정됐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 같은 속도전에 내부에서도 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일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권 실효성 강화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 또는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보안 수사권을 일단 폐지한 뒤 보완책을 찾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별도로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당 차원의 형소법 개정안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인데 전당대회 전까지 병합 처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당이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며 강행 통과시킨 개정 정보통신망법 어제 시행됐죠. 시행 첫날 유튜버 김어준 씨가 타겟이 됐습니다. 김 씨가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서 1심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주문했는데도 그 방송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신고를 당한 건데요. 무슨 내용인지 김인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유튜브에 김어준 씨의 채널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습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한 겁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하루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삭제, 차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김어준 씨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발언 영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을 허위로 보고 김어준 씨가 이 전 기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6년 넘도록 영상이 올라와 있다며 유튜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허위 영상을 내려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취지대로면 당연히 영상이 삭제되고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누구에게만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유튜브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박미 시민은 유튜브 결정에 대해 양측 당사자들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분쟁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인혜입니다. 롤러 코스피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근 우리 증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2달 전 출시된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 탓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제라도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상장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말 출시된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반도체 호황을 업고 거래 대금이 본주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14개 상품이 상장가 2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말 상장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레버리지 상품이 반도체 쏠림과 증시 변동성만 심화시킨다며 차라리 상장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체 주식시장의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를 유인하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급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내에서도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 외화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10여일 뒤 금융당국은 도입을 공식화했고 시행령 개정을 거쳐 넉 달 만에 상장시켰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하지만 레버리지 탓에 삼전닉스뿐 아니라 코스피가 요동치자 금감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마저 삼전닉스 레버리지 때문에 코스피가 카지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유부녀인 30대 여경이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조치를 했지만 기강회의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지구대, 올해 초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해달라는 신고가 대구경찰청에 접수됐습니다. 30대 여경과 40대 간부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신고자는 여경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이들의 SNS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등 감찰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여경은 지구대 동료였던 40대 경감에 이어 30대 경장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혼자였습니다. 할 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간 예의가 있었던 거고. 경찰은 여경에게 정직 3개월,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경감과 경장에 대해선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무 시간에 했으면 징계가 해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다른 경찰서와 부서로 인사조치까지 했다고 했지만 기강회의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또 공습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종전 협상이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전쟁 재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멀리서 붉은 빛이 번쩍이더니 굉음이 이어집니다. 이란의 항구 도시 차바하르 인근에서 들린 폭발음입니다. 미군은 군 통수권자의 지시로 이란에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합의는 끝났다며 추가 공격을 예고한 지 수시간 만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은 이틀째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상선 3척이 공격받은 데 대응해 이란 방공 시스템과 소형정 등 80개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 85곳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를 향해 쓰레기라고 맹비난한 데 대해 행동으로 답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No, I don't think so. I think anything that happens is going to be over very quickly, and we'll only make it safer, including for oil. 국제유가는 오늘 5% 급등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경찰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앞서 전해드렸지만 일단 이 장윤기 사건 초기에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또 이 사라졌던 케이블 타이가 아버지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물론 이 부친의 일탈도 있겠지만 경찰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까? 뭐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썩은 사과 몇 개의 문제냐, 아니면 썩은 사과를 담고 있는 상자 자체가 이제 문제냐. 네. 근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그 광주 그 광산 경찰서의 그 조직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연루된 경찰관이 1인이 아니고 다수가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반복적인 그 증거 인멸 행위가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로 보기보다는 광주 광산경찰서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침묵의 코드 같은 것, 또는 그 증거물 관리에 대한 부실, 네. 또는 그 내부의 이를테면 비공식적 규범이 형사 절차라고 하는 공식적 절차보다 더 우선순위를 띄고 있는 왜곡된 문화, 뭐 이런 것을 보게 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진단이 됩니다. 네, 이 친족이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수사팀장이 구속이 됐는데도 부친은 처벌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혹시 뭐 증거 인멸 말고 다르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뭐 친족 간의 그 특례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장경감 자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친족 특례의 취지에 보게 되면 네. 이 역시 이제 적절치 않고 가능하지가 않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공식적인 이 형사적 처벌은 상당히 그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전격적인 이 법 개정, 이를테면 친족 특례의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이를테면 공무원이나 수사 관계자가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요. 또는 아예 이와 같은 그 친족 특례에 대한 규정 자체를 다 없애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과연 부모나 친족, 동거 가족이 이 자신의 아들 또는 가족의 그 범죄가 있었을 때 도피를 도와주고 증거를 모아서 사실은 도와주는 것까지 과연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그냥 바꿔 얘기하면 도와주지 않는 것까지 그리고 다 증거를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는 것까지 기대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 본다면 인지상정적 측면 이것이 형벌로 억제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영미법규에서는 이런 조항 자체가 없죠. 네. 그런데 아시아권 나라 또 우리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가족 또는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것이 제정된 기준이 1953년도니까 시대적으로 사실상 그때 집단주의적 가족 문화와 지금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개정의 필요성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검찰이 확보한 이 장윤기 부친의 휴대전화 녹취에서 경찰 수사팀원이 당신이 경찰인 사실 모르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도 남겨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경찰 조직 자체에서 이 경찰의 가족이 이런 흉악범이다 이런 사실을 다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정황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런 추정은 이제 가능합니다. 또 범행 당일 그 새벽에 그 경찰서장 주재로 긴급 회의가 이루어진 점도 좀 특별한 점이고요. 네. 어떤 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 기관장 입장에서 자기 소속 직원이 이 아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평판에 대한 상당한 좀 압박감, 직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찰관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함구하라라고 지시 아닌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네.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조직적인 또는 암묵의 증거인멸의 행위를 이 당사자, 그 현장 팀장 윗선에서 이를테면 뭐 서장급, 형사과장급에서 사실상 방조 또는 암묵적 지시 같은 것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그 수사팀도 검찰 수사팀, 경찰 수사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이 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도가 또 검찰의 보안 수사로 밝혀지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도 될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경찰 노조격인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는 사죄한다면서도 폐지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경찰 내부의 분위기는 실제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직장 그 협의회가 그 다수의 경찰관을 이렇게 구성으로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일단 이번 그 광산경찰서의 그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가해야 되고 개선책이 빨리 마련돼야 되지만 이 지금 수사와 기소의 그 분리라고 하는 그 75년 동안 개선하지 못했던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계속 네. 그 진행이 그 돼야 되지 않겠느냐. 즉 바꿔 얘기하면 1953년도에 그 형사소송법이 마련될 당시 그 당시에 그 검찰총장 4대 5대 검찰총장도 사실은 검사는 기소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된다. 다만 그 당시 그 시점이 이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연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벌써 75년이 그 지나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 어떤 그 개혁은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이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 또 기소 여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공소유지권 뿐만이 아니고 행정권까지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나라는 사실 국제 표준에서 상당히 그 멀어져 있는 것이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암장을 하는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만약 숫자를 따져보면 검사의 이와 같은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음으로써 암장한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도 김학의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경찰이 계속 영장 청구를 했지만 오히려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불기소 처분했던 네. 뭐 이런 사건들,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몇 년 전에 있을 때면 이 청산거리 막걸리 그 사건에서 사실상은 부녀가 무죄로 나중에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이 무고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도 네. 결국은 이제 그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합쳐져 있게 있었던 그 폐해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번 그 광주 광산 경찰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재발 방지책은 분명히 마련하되 큰 틀에서의 국제 표준에 맞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그 분리는 계속 이 방향대로 진행이 됨이
우리 그 국내 형사사법의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검사에게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어서 너무 이제 폐해가 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제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제 그러면 견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되는 경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특히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돌면서 순환 근무를 하는데 경찰은 이제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토착 지역 세력과의 어떤 그런 결탁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관이 그 지역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이것은 뭐 꼭 경찰만의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 견제와 이런 그 수사에 대한 리뷰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는 리에정 프로그램 같은 거를 실효화할 필요가 있다. 바꿔 얘기하면 그 보완 수사 요구를 정확하게 해서 이와 같은 이 법리 적용 또 사실관계, 증거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오류를 방치할 수 있는 이러한 실효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번 그 사건에서도 이 검사가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있어서 적극적인 보완 수사 요구를 사실 했었으면 조기에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이를테면 경찰관, 담당 경찰관의 이를테면 교체를 요구한다든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 검사들이 이거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직접 수사를 하고 싶다.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까지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그 노력을 사실은 보완 수사를 결국 수사기 때문에 또 직접 관련성과 관련돼서 다른 별건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도적인 그 대안은 내부 통제와 더불어서 경찰과 검찰의 조기 적극적인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권에 대한 실효화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직접 수사는 경찰이 계속하되 검찰이 조금 모니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AI 리포터 아이온입니다. 여러분 혹시 MBTI 검사 해보셨나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면 F, 원칙을 따지면 T라고 하는데요. AI 세계에서도 이 성격 차이가 뚜렷합니다. 챗 GPT가 기분을 찰떡같이 맞춰주는 다정한 F라면 클로드는 원칙부터 들이미는 차가운 T입니다. 클로드는 왜 뼈 때리는 성격을 갖게 됐을까요? 나 오늘 너무 우울해. 사용자의 하소연에 챗 GPT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며 다정한 위로를 건넵니다. 반면 클로드는 우울감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해봅시다 라며 논리적인 해결책부터 제시하려 듭니다. 전형적인 T의 화법입니다. 배경에는 클로드의 독특한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의 AI들은 훈련 과정에서 인간 평가자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확한 답보다 사용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에 맞춰주거나 사용자의 잘못된 판단에도 지나치게 동조하는 이른바 아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는 다릅니다. 이른바 AI 헌법이라 불리는 절대적인 윤리와 논리 원칙을 머리에 새긴 채 스스로 자기 대답을 비판하고 검열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때문에 클로드는 원칙과 안전 기준에 맞게 불확실한 내용의 선을 긋고 민감한 질문에는 전제와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이 지독한 선비 기질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이 깐깐한 T의 성향 덕분에 클로드는 현재 가장 완벽한 코딩 능력과 데이터 분석력을 자랑하며 기업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다정한 비서,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 비서. 여러분의 책상 위에는 어떤 인공지능 비서가 필요하신가요? 계속해서 오늘 증시 전망 알아봅니다. 어제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 약세에 밀리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유가 급등 속에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대외 불안 속 반도체주가 지수를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3대 AI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챗 GPT는 급락주의 반등 시도, 변동성은 계속을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 여부를 변수로 받고 투자 심리는 경계입니다.
제미나이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유가 급등과 중동 리스크가 부담이라고 봤습니다. 주목 업종은 반도체와 정유 방산, 투자 심리는 경계입니다. 클로드는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상단은 무겁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와 환율, 외국인 수급을 변수로 꼽았고 투자 심리는 경계입니다. 3대 AI 모두 반등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변동성 경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에티오피아에서 온 강류 합창단 단원들이 태권도를 배워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6.25 전쟁 때 한국을 도우러 왔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의 후손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태권도를 배우러 갔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태권도 교육을 마친 단원들이 직접 태권 동작을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도복을 입어보는 순간부터 아이들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날아온 이 어린이들은 강류 합창단 단원들인데요. 6.25 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파병됐던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용사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입니다. 도복 입은 모습 정말 귀엽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은 한국에서 어떤 일정을 보낸다고 합니까? 네, 6.25 참전 75주년을 맞아 초청돼 지난달에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단원들은 한국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홀로 아리랑을 부를 땐 500여 명에게 기립박수를 받았고요. 춘천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한국 전통 무용도 선보였습니다. 단원들은 이달 말까지 한국에 머물며 문화유적지, 군부대, 방송국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나라에서 좋은 기억 많이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가로로 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중간에 위치하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충청권은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과 호남에는 최대 200mm 이상, 강원 내륙에는 최대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면서 남부지방,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일부 경북 내륙 지역은 기상청이 신설한 열대야주의보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청주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에 방송되는 신통방통에서는 현직 경찰인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버려진 장소까지 알려준 경찰의 황당한 행태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또 사관학교 통합 논란 와중에 불거진 안규백 국방장관의 군무 이탈 의혹 논란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